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개운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운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불행해지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불행해지는 것을 막는 방법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나 다음에 비즈니스를 보면 여자들이 남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남자들도 여자를 힐난하는 글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자들이 남자 측을 시집을 비난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여자들이 시어머니나 예비 시어머니를 남자들이 처가 사람들을 힐난합니다. 처남이나 장모 때문에 남자는 처남이나 장모를 힐난합니다. 그래서 처남이나 장모 때문에 남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 여자가 시집 때문에 파혼이나 이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결혼하기 직전에 상대 집안의 사정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또 결혼한 직후에 상대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골치 아픈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죠. 결혼 직전까지는 시어머니를 신중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결혼 직전에 시어머니와 혼수, 결혼비용, 시집의 생활비 등으로 다툽니다. 반 이상이 이런 글들입니다. 지금은 맞벌이에 자식들을 많이 놓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식은 남편과 아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나 장모의 문제는 젊은이들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결혼 직전 혹은 결혼 직후에 나타납니다. 시갓집의 문제, 시어른들의 생각, 장모나 장인의 생각, 마음이 결혼 직전에 나타납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것을 먼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막상 다치니까 당황하고 파혼하고 이혼합니다. 만약 나이트에서 만나가지고 하룻밤 사랑으로 끝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사귀기 전에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얼굴이나 모습이나 연봉만을 보고 서로 혹해서 몇 년을 사귀고 결혼을 진행시켜서는 안 됩니다. 파혼, 이혼의 경우는 엄청난 고통을 초래합니다. 몇 년을 사귀고 4년, 5년을 사귀고 결혼 직전 혹은 결혼 직후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상처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혼, 이혼이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다시 살게 된다면 큰 상처를 가진 나는 결혼의 상대에게 큰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됩니다. 가능하면 큰 상처 없이 결혼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인간에게는 사는 동안에 사소한 여러 가지의 얼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큰 상처를 받고 결국에는 숨기면서 사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상대를 사귀기 전에 이성뿐만 아니라 그 상대의 이성의 가족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시든지 아니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정리하셔야 됩니다. 남자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사귀려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아닌지, 남자가 사귀려는 그 이성 대상인 남자가 어머니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마마보이가 아닌지 어머니에게 너무 효도하는 사람이 아닌지도 알아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사귀려는 여자가 집안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처갓집의 모든 책임이 남자에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집안의 외형 껍데기는 번듯하지만 왜곡된 의식이나 피해의식,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채워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지 않고 위선적인 집안 출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이 사귀기 전에 상대 이성의 집안에 관해서 충분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마음에 안 들면 파혼하고 이혼하면 그만이라 하지만 결국은 남자든 여자든 몇 년씩이나 사귀고 난 뒤의 상처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 상처를 일생 가지고 사시다 보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라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